네, 오늘도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고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3,111선에서 7포인트 정도 오른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는 어떤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이거 또 좀 많이 쉬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쿼터백 자산운용의 심연수 CIO와 함께 시장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상승세가 높은 편이죠. 미국하고 비교해서 진짜로 얼마나 우리가 더 좋은지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까지 그 미국 증시는 연초 대비 3%, 네. 코스피 지수는 29%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네. 차지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연초 이후 원화 역시 8% 이상 달러 대비 절상이 되면서 사실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 한국 주식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자들은 지금 수익률이 우리 눈에 보이는 29%가 아니라 40%에 지금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주식 사놨으면 원화 강세까지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달러로 바꿨을 때 훨씬 이익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주식은 29% 올랐지만 네. 환율까지 적용하면 거의 한 40%의 40%. 이익을 본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이제 외국인들 이제 코스피의 종가 기준 저점이 지난 4월에 2,294포인트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3,100선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저점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35% 가까이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4월 10일부터 어제까지 이 투자 주체별 순익 그 누적 순매수 이 추이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외국인은 대선 전날인 6월 2일까지는 순매도였습니다. 그런데 6월 4일부터 누적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딱 14거래일 만에 4.7조 원 정도를 한국 증시에 쏟아부었습니다. 거의 5조 원 샀네요. 네. 그리고 국내 기관도 4월 저점 이후로 2.7조 원 정도의 순매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이 7조 원 이상 팔아치운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증시가 화랑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도 활발할 것 같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들어올렸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대선 이후에 네. 우리 시장에 대한 베팅이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다 이런 분석이시고 맞습니다. 이제 조금씩 개인들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모습들은 보이지만 이 기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개인들은 주식을 팔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네. 앞서 이제 환율 얘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외국인의 강도가 더 매수의 강도가 강해지냐는 환율 전망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화 강세가 더 나온다라고 하면 네. 외국인들은 여전히 그러면 한국 주식 사는 게 조금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이게 뭐 환율로 또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네, 이 블룸버그나 로이터와 같은 시장 조사 기관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컨센서스를 발표합니다. 현재 1,360원 수준의 이 달러 환율은 네. 내년 상반기에 한 1,330원 정도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안정적인 경상수지 흐름 그리고 경기 확장 기대감, 미국의 금리 인하 재개 등의 시나리오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컨센서스를 해석을 하실 때 네. 내년 상반기에 환율이 1,340원에 간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시장이 현 시점에서 환율을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럼으로써 시장 참여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에게 그만큼 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율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화 강세의 흐름이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 네. 요게 이제 앞으로 내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더 사냐 마냐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딱 찍어서 1,330원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네네.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거 1,400원 넘을 수도 있어. 뭐 1,500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지금 시각이 바뀌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이제 중요한 거 그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증시가 3,100까지 올랐고요. 정부가 말하는 증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이른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그다음에 기업이 진짜 실적을 많이 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여전히 의구심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속도감 있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서 이제 일련의 이 증시 활성화 대책이 현재 국내 시장의 가장 큰 상승 재료인 것은 맞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덧붙이자면 사실은 원화 강세 그리고 이제 경기 확장 기대감 이 세 가지가 지금 그 증시 화랑의 그 원인인데요. 결국은
경기와 환경은 분명 불확실성은 큽니다. 우리 네. 경기는. 그렇지만 OECD가 발표한 각국의 경기 선행지수 월별 추이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한국은 올 하반기 100포인트 이상에서 수치가 상승하는, 즉 하반기에 경기가 확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림에서 조금 주목하실 만한 점은 바로 기울기입니다. 네. 말하자면 한국이 상승하는 기울기가 G20 경제의 기울기보다 더 높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기울기가 오히려 하방으로 조금 꺾였죠. 이런 기울기의 차이가 경기의 상대 강도, 말하자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 심리 지표가 2021년 6월, 말하자면 지난 4년 내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렇게 증시가 상승을 하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확대되는 이런 측면들도 선순환 구조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OECD에서 보고 있는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 흐름도 사실은 확장 국면으로 조금씩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결국에 경제는 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이 경기 좀 좋아질 것 같아, 내 수중에 돈이 좀 늘어날 것 같아, 그러면 돈을 더 쓰게 되고,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 경기의 순환을 일으키면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른바 소비 쿠폰을 발행하겠다, 이런 것도 소비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실제로 경기가 살아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변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반대로 OECD 아까 경기 선행지수 흐름으로 보면 뚝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에다가 달러 자산 투자 많이 해놓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2월부터 우리 한국경제TV에 좀 나와서 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드린 말씀이 이 관세로 인한 경제적 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이 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저효과 때문에 2분기에는 분기 연한선 3% 이상의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가 지금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에서 회색 영역입니다. 이 순수출 부분이 2분기에 크게 GDP 성장률 기여도가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을 네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되돌림에도 좀 기인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일시적이구나라고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남색 영역, GDP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미국 시장의 어느 리스크 요인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 미국 증시의 안정성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기업 투자해 놓으면 네. 결국엔 미국은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 뭐 이런 믿음들은 아직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네. 연초 이후에 상대적인 강도에서 우리가 워낙 앞지르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산 배분을 조금 한국 쪽으로 많이 옮겨도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고객들에게는 말씀을 해주시나요? 네,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그 시장의 심리를 한 번 더 좀 짚어보면 네. 지난 50년간 S&P 500 지수가 15% 이상 네. 처음 하락한 경우가 11번이 있었는데요. 이 11번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진한 남색으로 표시된 올해가 상승 탄력성이 가장 강한 케이스였습니다. 말하자면 지난 50년의 큰 조정 사례들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지표들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도 사실이고, 이 로보택스 서비스를 텍사스에서 시작한 테슬라나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산업재 등은 네.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매우 높게 받고 있는 이런 산업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제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네네. 택일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은 한국 주식 비중이 높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식 내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고객들이시더라면 앞으로 한 1, 2년에 걸쳐서 한국 증시가 화랑을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네네. 지속적으로 사실은 해외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면 그 중에 일부는 글로벌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저의 질문은 지금 현재 미국에 올인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네. 하냐를 질문드린 거거든요. 역으로 지금 미국 네. 주식이 100%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20-30% 정도로 한국 주식에 보내놓으셔도 좋은 펀더멘탈, 외부 환경, 환율 환경 등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쿼터백 자산운용의 심연수 CIO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